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뭐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시장 얘기 플러스 간밤에 네, 예, 미국에 우리, 대한 네, 얘기까지도 금리 얘기 좀 네. 저희가 좀 해서 예, 예. 환율 얘기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환율 너무 예, 요즘 예, 헷갈리니까. 네,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최근 뭐 아시겠지만 다시 뭐 원달러율이 1,300원을 이제 넘어서고 네. 달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월 FOMC 이후 뭐 약세를 사실은 조금 이제 봤는데 좀 반전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. 네.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게 지난해와 같은 어떤 킹달러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. 뭐 조금 앞으로 좀 당분간 달러 강세가 뭐 FOMC 결과가 뭐 여전히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유지는 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하락 쪽으로 좀 전환하는 이러한 분위기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강달러, 킹달러, 바달러가 재현될 흐름은 아니고 네. 이거는 일시적으로 좀 안정된 흐름을 일시적으로 이렇다가 네. 안정된 흐름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겁니까?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어제 뭐 많이들 얘기해서 네. FOMC 뭐 의사록 뭐 이전처럼 그렇게 의사록을 이렇게 주되게 받는지는 영장 요새는 요즘은 뭐 바보입니다. 금리가 이만큼 움직이는 게 모든 걸 예. 결정을 하니까요. 뭐 제가 너무 FOMC를 뭐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그게 다시 이제 좀 맞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. 결국 사실 근데 저는 느낌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월달 FOMC 회의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황은 벌써 많이 변했는데 또 지나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맞냐라는 어떤 생각은 들고 결국 앞으로 나오는 지표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 결국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뭐 일단은 시장은 지금 뭐 금리는 뭐 2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전저점 대비해서 보면 한 60bp 가까이 이제 오른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6월 달까지 결국 한 3번 정도가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 25bp 네. 3번 정도의 어떤 베이스를 일단 갖고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달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프라이싱을 한 부분들이라서 향후에 이 3번의 기본적인 어떠한 그 금리 인상 그 기조 자체가 결국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냐에 따라서 뭐 결국 이게 5월 달에 다행스럽게 뭐 예상보다 일찍 끝난다라고 하면 달러는 좀 더 빨리 약세로 갈 것 같고요. 뭐 예상과는 달리 정말 브로드 총재처럼 뭐 50bp 더 다시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달러가 더 조금 더 가긴 하겠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 달러는 거의 뭐 단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점에 온 부분들로 좀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의 달러 강세는 주로 이자율 미국의 이자율 때문이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반대편에서 우리가 그 최근에 달러와 지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. 뭐 네. 최근에 좀 변동은 있긴 하지만 이게 6개 통화로 사실은 구성이 네. 돼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지금 달러를 연초 대비 한 지금 한 1%, 뭐 어저께 조금 더 올라서 한 1% 정도 올랐을 거로 좀 생각을 네. 하는데요. 거기에 6개 통화 중에서 보게 되면 약세인 통화는 사실상 엔화 하나입니다. 엔화가 사실은 한 사이 한 3%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 초에 비교해서 네, 1월 초에 비교해서 네. 보면 6개 통화 중에서 뭐 최근에 유로화 조금 약세로 가긴 했지만 달러 지수 끌고 올라간 거는 사실은 엔화 환율이거든요. 네.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엔화 환율이 여기서 더 약세가 어저께 사실 뭐 일본 이제 정부에서 다시 이제 구두 개입이 나오고 하는 상황들이었는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에다 신임 총재가 네. 이제 신임 4월달에 이제 들어오면서 결국 일본은행이 이 초완화적 정책의 출구 전략을 결국은 하지 않겠느냐라는 네, 좀 생각을 네. 저는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엔화 가치 자체가 다시 강세 쪽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이제 달러 쪽에 우리가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재해놓고 보더라도 달러의 약세 요인이 사실은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고요. 또 한 가지 이제 유럽 쪽입니다. 유럽이 뭐 제가 여기서 나와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시장도 상당히 올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고요. 네. 지금 지표도 보게 되면 뭐 엊그제 말하면 서비스 PMI도 상당히 네. 좋았고 어저께 나온 이제 독일 이포 지수,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경제를 네. 보여주는 이포 지수 자체도 시장 예상치를 상당히 좀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. 또 지금 1월 달에 독일 경기 선행 지수, 그러니까 OECD에서 발표하는 독일 경기 선행 지수가 보면 1월 달에 반등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유럽이 뭔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사실은 좀 네. 보이고 있죠. 작년에 예측했던 네. 경제 전문가님들의 대표적인 어떤 실책이랄까요? 잘못된 예측이 유럽 쪽 아닐까요? 맞아요. 뭐 경기도 예.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저는 지금
작년 성장률 자체도 지금 미국, 중국보다도 유럽이 더 좋았고요. 네.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뭐 성장률 나쁘긴 한데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돌아서는 분위기 자체는 유럽이 제일 빠른 부분들이라서 물론 성장률은 낮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분위기는 오히려 유럽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네. 유로화 가치가 그렇게 되면 크게 떨어지지 않겠다.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하방 자체가 상당히 단단하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말씀드린 6개 통화 중에서 엔화 가치 자체가 다시 상승 반전할 수 있다. 유로화 가치는 글쎄요, 뭐 더 떨어지진 않고 뭐 좋아질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보게 되면 달러화라는 부분 자체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이 부분 자체가 조금은 이제 시장의 우려가 완화가 돼서 금리가 조금 빠지기 시작을 하면 결국 전반적으로 달러의 어떤 약세 흐름은 다시 좀 재현되는 그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좀 보고 근데 있습니다. 유로 쪽도 아직 그 인플레이션은 안 잡히고 있지요. 예. 근데 이제 좀 긍정적인 거는 사실 네. 유럽의 인플레를 뭐 끌어올린 건 뭐 미국하고는 조금 이제 개연성이 좀 다른 부분 자체가 유럽은 그 에너지 가격 이러한 네. 부분이 사실은 끌고 올라간 네. 부분을 전력이라든지 예. 뭐 예. 이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뭐 천연가스 가격이 뭐 40유로대까지 네, 사실 맞아요. 최저로 내려왔다면서요. 네, 그래서 350유로 가던 그 네. 작년 한 여름에 한 350유로 가던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40유로까지 들어서요. 거의 뭐 7분의 1 이렇게 떨어진 예. 부분이죠. 그래서 지금 어저께 뭐 미국도 천연가스 가격이 사실은 반등을 했지만 어저께 장중에는 보면은 2달러가 깨졌습니다. 잠시. 네, 예. 그러니까 작년 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한 7달러, 거의 8달러가 이런 것도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요. 그 작년 말이 한 4불이 조금 넘었습니까? 지금 미국도 에너지 그 천연가스 가격이 한 절반 이하로 한 달 동안 사이 네, 떨어진 네. 부분이 있어서 유럽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 유럽의 지금 물가를 끌고 올라갔던 에너지 부분의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. 그러니까 미국은 뭐 서비스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유럽은 지금 급등했던 이 천연가스 가격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물가의 하락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조금 어떤 각종 심리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상당히 좀 기여를 할 거로 보고 있고요. 네, 저희가 유럽 얘기할 때 다 뭐 그냥 심리 지표만 얘기합니다. 지금 뭐, 네. 뭐 PMI가 어떻고 뭐 네. 했는데 단적으로 이제 좋다라는 게 자동차 판매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가 지금 1월 달에도 10%가 넘었거든요. 네. 전년 동월비로. 예. 그러니까 작년이 뭐 기저효과가 약간 있다 하더라도 지금 6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지금 유럽의 자동차 판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소비가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물가도 떨어지고 실물 지표는 조금씩 좋아진다라고 하고 또 하나 사실은 뭐 관련된 영화 중국의 리오프닝을 하면 사실은 그 긍정적인 효과를 어디가 많이 볼까라면 우리나라도 많이 보지만 사실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도 사실 좀 많이 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네. 또 수출을 네. 워낙 네. 중국 쪽에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. 또 이제 뭐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중국 관광객이 해외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한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유럽인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여러 면에서 보면 유럽이 뭐 생각보다는 조금 괜찮은 흐름이 간다. 그것이 결국 유로화 가치 자체를 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느냐. 명품 관련된 상승도 관련돼서 봐야 될까요? 그래서 뭐 명품은 사실 근데 뭐 워낙 그 정도 좋았기 때문에 그러게요. 사실은 뭐 지금 여기서 더 좋아진다. 물론 이제 관광객이 나가서 이제 뭐 중국 관광객이 나가서 더 소비할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뭐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워낙 많이 팔렸던 부분들이 이제 네. 여기서 뭐 더 좋아진다. 뭐 이렇게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네. 오늘 요즘 뭐 관심이 많으세요? 아니요, 없어요. 네. 저는 뭐 원래 그 앞서서 말씀해 주신 에너지 부분 있잖아요. 예. 유럽 대표적으로 작년에 굉장히 많이 걱정했을 때 예. 거의 뭐 표어처럼 나왔던 얘기가 윈터 리스 커밍인데 예.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무사히 넘겼던 데는 예. 자연이 좀 도와줬던 그렇죠. 것도 있지만 대비를 좀 잘 한 겁니까? 예, 뭐 워낙 그 재고를 전 많이 써놨고요. 또 수입선도 많이 다변화한 상황에서 날씨가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재고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쓰지를 않고 옛날에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재고가 이맘때쯤이면 상당히 줄어 있어야 되는데 재고가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많은 양이니까 굳이 지금 탱크를 채워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.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그 우리가 뭐 이러한 천연가스 뭐 감소 이러한 얘기를 하면 한편에서 보면은 이 전력 생산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다른 대체 쪽으로 지금 시프트, 그러니까 이동을 사실 좀 많이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우리가 뭐 재생 뭐 다른 그 비석탄 뭐 이런 그러니까 그
신재생. 신재생. 예, 예. 신재생 쪽에서의 에너지 비중 자체가 지난해 보면은 유럽 쪽이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의 역할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전력 생산을 하는데 이거 뭐 안 좋은 경우 석탄을 사실 좀 많이 썼습니다. 작년에. 네.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금은 그 충격을 사실은 좀 받아낸 부분들이 있어서 뭐 우리가 우려, 저도 사실 윈터 이즈 컴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생각보다는 그거를 잘 뭐 하늘이 좀 도와준 부분이 사실 제일 크겠죠. 예. 예, 그럼 다시 유럽 조금 아까 제 원래 질문 드린 대로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확 내려온 건 아니지만 예. 추세 자체가 좀 내려오고 예, 있고 예. 또 유럽의 큰 걱정은 에너지 쪽이었는데 뭐 미국은 고용이나 뭐 서비스 물가고 그러니까 유럽 쪽이 더 안정적으로 내려갈 것이다. 예, 그래서 보면은 조금은 뭐 끌어올라갔던 요인 자체가 워낙 그 유럽은 그 에너지 쪽에서의 그 영향 자체가 워낙 컸기 네.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은 좀 물가에 상당히 기여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사실 돌이켜 보면 다시 우리한 얘기 좀 해보면 예전에 한 10월, 11월 달에 뭐 주식은 많이 뭐 진짜 바닥에서 기고 있고 이자율 뭐 미국 이자율 4.4% 가고 뭐 환율 뭐 킹달러 난리 나고 할 때 사실 기억해 보시면 제 기억에는 제일 먼저 돌아선 게 외환시장이 사실 돌았잖아요. 외환시장이 돌면서 다들 정말 하다가 이제 그게 줄줄줄 쫓아갔는데 이번에는 사실 주식이나 이런 쪽에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외환이 지금 뭐 금리보다는 좀 늦게 갔지만 약간 움직이면서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렇게 봐지는 거잖아요. 그럼 전체적으로는 그런 흐름으로 보면 좀 어떤가요? 지금 다시 강달러가 재현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죠? 예,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달러가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구성 통화가 대부분 다 약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에 어떤 그러니까 달러 위에는 없어라는 이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최근에 환율이 사실은 이렇게 요동을 치는 부분은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 정도가 아닌가. 그러니까 작년은 모든 나라의 통화 자체가 다 불안했는데 최근에 뭐 달러가 사실 오르기는 했어도 사실 올라가는 폭 자체는 뭐 아직은 이렇게 작년에 비하면 그게 큰 폭은 아니고요. 근데 올라갈 때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네, 올라갔어요. 오른데 우리가 사실은 이번에 엔화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가장 많이 오른. 엔화보다 조금 더 간 거 아닙니까? 예, 그러니까 저희 그렇죠. 거의 조금 더 간 조금 건데 더 그러면 갔죠. 왜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이제 부진을 했냐? 엔화도 마찬가지고 결국 통화 정책 차별화에서 일단은 하나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금리차. 예, 금리차 부분 뭐 오늘 뭐 하느니 저희도 뭐 동결을 보고 있긴 한데 이렇게 동결이 되게 되면 지금 금리 격차가 1.25%죠. 근데 뭐 3번 올리게 되면 결국 2%까지 이제 가는 부분이 결국 이제 통화 그러니까 정책금리 역전인 상황들이고 그것도 일본도 똑같은. 일본도 계속 긴축으로 간다 하지만 사실은 긴축으로 안 가고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일본하고 한국 정도만 사실은 계속 통화 완화 정책을 하고 뭐 20위는 결국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. 그래서 그렇게 보면 조금 이제 통화 정책 측면에서 좀 완화적인 스트레스를 뭐 피는 국가의 통화 자체가 일단은 좀 약세 쪽으로 간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. 두 번째 원인 자체는 그 리오프닝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가 너무 조금 과도하게 뭐 위안화라든지 원화에 좀 사실 좀 일찍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거 너무 선반영된 게 조금 주춤하네요. 예,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이 뭐 저도 이제 리오프닝 효과가 이제 뭐 요새 지표를 보기는 없어 데일리 지표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좋아지긴 합니다. 좋아지고 있습니까? 예, 좋아지고는 있긴 한데. 근데 기대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뭐 1월 달 되면 확 뭔가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.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난다고. 그래서 이제 요새 중국 지표를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장님 코끼리 만지는 하나를 이쪽을 만져보면 좋은 것 같고 저쪽을 만져보면 아직 아닌 것 같고 뭐 이러한 분위기가 사실은 그 1월 달에 위안화 가치도 상당히 이제 급반등을 하고 뭐 원화 가치도 덩달아 이제 같이 올라왔는데 리오프닝 효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라는 분위기 자체가 위안화도 사실은 조금 다시 약세 쪽으로 간 부분, 뭐 이것이 원화에도 사실 영향을 미쳐서 한국은 그 결국 통화 정책이라는 측면하고 또 중국에 대한 어떤 효과 이것이 같이 좀 맞물린 부분 또 하나 덧붙이자면 무역 수지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개선이 아직은 이제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도 조금은 이제 원화의 조금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 킹달러 때하고 지금 사람들이 겁내는 건 그거잖아요. 다시 또 달러가 많이 올라가지고 리스크 온 분위기로 가는 걸 지금 겁을 내는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굉장히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에 좀 국한돼 있다.
그리고 하나 이제 가장 이제 그 킹달러를 또 이제 제가 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뭐 아까 말씀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경기 침체간다라는 게 이제 가장 대세론적인 그렇죠. 그래서 결국 그 안전자산 선호를 결국 네, 자극하는 예, 부분들이었는데 뭐 지금 분위기 모르겠습니다. 지금 뭐 미국 경기가 뭐 로랜딩으로 갈지 비상착륙을 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도 많고. 그 노랜딩이란 말 하나가 참 여러 말을 만듭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 네. 경기에 대해서 판단들이 다 안 쓴다라는 얘기로 사실은 좀 귀결이 되고. 근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뭐 저는 좀 뭐 저희 하우스도 그렇고 좀 긍정적으로 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. 결국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그렇게 커보지는 않는다라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대로 유럽도 침체를 피할 것 같고. 중국은 뭐 2분기 좀 V자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생각했던 침체 시나리오 자체가 상당 부분 희석됐다라는 부분은 결국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킹달러 현상 자체가 재현될 가능성을 낮추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기왕 그 노랜딩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. 그런데 진짜 좀 말이 원래 랜딩하고 그런 건 경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. 예. 원래 시작은 그렇죠. 뭐 요즘 여러 가지 의미로 쓰지만 그러면 노랜딩은 경기가 안 나빠지는 거잖아요. 비행기가 가다가 근데 낮춰지는 건 확실하잖아요. 그러니까 예. 내려가긴 내려가는 예, 건데,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노랜딩은 진짜 좀 재미는 있었지만 말은 전혀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예, 뭐 그또 경기가- 누구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예. 연준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로랜딩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결국 쉽지 않은가. 근데 로랜딩이라는 사실 저도 의미를 이제 쓰는 저도 뭐 약간 쓰는데 네. 그 의미 자체는 사실은 저공비행이라는 부분으로 사실은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상당히 좋았다가 이제 뭐 고도를 좀 낮춰서 내려오는 오는데 바닥에 안 닿고 안 닿고 싹 그냥 간다. 사이에 그러니까 아. 저공비행의 어떤 그럼 연착륙보다 더 좋은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연착륙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부분들인 거고요. 아,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구나. 강도의 문제에서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아, 그 미국 경기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저공비행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.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긴 했어요. 그러니까 예. 모든 사람이 쓰긴 쓰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. 그러니까 로랜딩을 제가 강조드린 게 결국 미국 경기가 경착륙 이러한 것들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달러 사야죠. 네.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맞지 하면, 않다. 예, 그렇다 하면 뭐 지금 굳이 뭐 달러를 살, 오히려 좀 좋아지는 쪽, 뭐 위안화를 산다든지, 뭐 유로화를 산다든지, 뭐 이러한 쪽에서의 모습도 아니면 또 일본이 갑자기 이제 뭐 또 색깔을 바꿔서 출구 전략 할래라고 하면 또 엔화 가치가 또 오르면 엔화 사는 이러한 분위기가 되면 달러는 자연스럽게 또 다시 또 약세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가시죠. 네. 달러가 추세적인 큰 변화를 갖고 온 것 같지는 않다. 그런 작년 말씀이십니다. 같은 달러 예, 강세나 뭐 킹달러가 재현될 가능성이 좀 적은 것 같다는 말씀이셨고요. 앞선 말씀 중에서 오늘 뭐 금토기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미 금리차 2% 언급을 해주셨잖아요, 위원님. 사실 당초 금리 인상이 글로벌적으로 시작이 될 때 우리가 한미 금리차 이 정도까지는 가능해 출발했던 게 1%였어요. 예. 그럼 2%가 되면 그 2배거든요. 그렇죠. 가능합니까? 요거 어떻게 견딜 만한 체력 어떻게 보십니까? 어려운 문제인 네. 거죠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%의 금리 격차 만약에 최악의 네, 경우를 네. 이제 저희가 가정한 부분인데 사실은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가 2000년 초반대였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네. 그때가 한 1.75 정도까지 이제 네. 벌어졌던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2%까지 벌어지는 건 이제 가장 크게 벌어진 부분들이라서 물론 가정이지만. 예, 네. 가정이지만 그래서 조금은 영향이 뭐 없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사실은 이게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는 국면에서 사실은 이게 커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 경기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중국 경기 자체가 여하튼 2분기에 다들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 수치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 경기 개선이 될 거고 뭐 대중국 지금 무역 수지 적자나고 있는데 그게 흑자로 돌아서면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내 무역 수지 흑자도 사실은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수급적으로 그렇게 뭐 우려할 단계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리가 격차가 벌어진다는 건 돈이 빠져나가는 걸 사실 네, 이제 네.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인데, 근데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무역 수지가 최악의 국면으로 해서 개선이 될 여지들이 이제 나타나는 국면이고,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 WGBI 이제 글로벌 국제 편입
이것이 3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아직 좀 있는데 그것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결국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를 결국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. 갈 수 있다는 면은 그것도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네.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해 사실은 이 수급 여건의 좀 불안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나라 해외에 있는 자회사들이 갖고 있는 보유금들 있죠. 그것을 국내로 이제 역송금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아마 분기, 그러니까 2분기가 주로 이제 송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에 오히려 자금이 나가는 상당 부분 나가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달러 수급 여건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부분에서 2%라는 부분 자체를 위험은 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체력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조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준금리만 보고 하니까 그렇지 예. 실제로 지금 1년짜리를 보면 예. 제가 참 방금 좀 봤는데 예. 지금 1년짜리로 금리로 보면은 지금 라이보가 5.7 정도 되고 예. 워낙 코리보가 3.8 돼서 벌써 2% 차이가 났어요. 예. 한 1.9 정도. 그러니까 외환 이제 스왑 포인트도 지금 26이니까 예. 지금 딱 2%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벌써 2%를 견디고 그렇죠. 있는 거죠. 그렇죠. 예. 예. 지금 당장 하루하루 하는 것보다도 보통 한 1년은 금리 차를 보면 한 1년짜리는 봐야 되니까. 그러니까 지금 2%가 지금은 1.25에서 예. 견디고 있는데 예. 우리가 2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이거는 지금 2%도 견디고 있거든요. 지금. 실질적으로 네. 2% 견디고 있고 기준금리가 지금 다 예상되는 바대로 가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5.5까지 가고 우리가 3.5에 머물러도 그게 2%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그때 가서 1년짜리는 3%가 될 거냐? 아닐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일드 커브는 예, 다 예, 예상하고 예, 있는 그렇죠. 거니까. 예, 예. 그러니까 이미 지금 버틸 수 있는 맥시멈 2%에 가서 버티고 있다. 예. 예,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긴 해요. 네. 이게 사실 그런데 1년짜리가 이렇게까지 움직인 게 진짜 요 3주거든요. 그 전까지만 해도 한 1.5, 6이었는데 2% 확실히 되니까 원달러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 1,300원에서는 조금 버티잖아요. 그래서 금리 차는 2%는 이미 와 있다. 예,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네, 마무리 말씀드릴게요.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부분 좀 체크해봐야 되는지 포인트를 맞춰봐야 되는지 정리 좀 해주실까요, 위원님? 예, 아무래도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의 어떤 금리. 아까 네.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는 사실은 5월달 정도 정도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네. 틀려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모르죠 아직. 그래서 근데 여하튼 지금 6월까지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시나리오가 결국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, 그러니까 5월에 갈 건지 아니면 또 7월까지 연장이 될 이 싸움이 사실은 좀 남았다라고 보고 결국 3월에 발표되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그래서 고용 지표를 한번 아직 콘센서스가 안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잡혀 있나 한번 이렇게 봤더니 한 3명 정도 콘센서스를 했는데 지난달보다 한 절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25만요? 20만 정도. 20만 정도. 그래서 그 정도라고 하면 오히려 3월 달에 조금 긍정적인 어떤 고용 지표를 받아볼 수도 있고 또 물가 지표도 사실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왜냐면 최근에 임대료 같은 거는 사실 실제로 미국은 떨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보면 조금 3월 지표를 보자라는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중요한 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정말 우리가 손에 잡힐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3월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